자,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는 이 수업 초반에 2차 방정식 처음 할 때 일정 부분 말씀드렸죠? 책에 있는 표현도 한번 봅시다. 2차 방정식의 보통 해를 구하면 그 두 개를 알파, 베타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가 나온다는 얘기죠. 보통은. 근의 공식에 따라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하나, 마이너스 루트 하나. 그건 두 개 나오고 그 두 개를 한번 더해보는 겁니다. 더해보면 얘랑 얘랑이 이렇게 지워지고 2a분의 마이너스 2b 약분하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오고 그 두 개를 곱해보면 분모는 4a 제곱, 분자는 합차가 되기 때문에 앞에 거의 제곱, 뒷 거 제곱인데 루트 바깥으로 마이너스를 빼내면 약분하고 남는 게 4ac가 남아요. b제곱은 지워지고 그러면 4ac랑 4a 제곱을 약분하다 보면 이렇게 남더라는 얘기죠. 그 결과에 따라 두 근을 더하거나 두 근을 곱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근을 더하거나 빼는 정도라면 근이 직접적으로 필요하지는 않고 계수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 값을 구할 수 있다. 이게 목적이라고 그랬죠. 근을 구하지 않는다. 계수를 통해서 합이나 곱을 계산한다가 이 근과 계수의 관계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때 아마 선생님이 이것도 설명드렸었죠. 다른 표현으로 증명해보면 이렇게 돼 있는 여기까지 하게 되면 뭐 이 표현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2차 방정식을 작성하는 방법까지도 저절로 알게 되기 때문에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로 한다면 이 식은 분명히 x-알파, x-베타로 인수분해 돼 있어야 되고 얘를 전개할 때 a를 약분시키고 2차니까 어차피 a는 0이 아닐 거라 양변을 a로 약분시키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이 되고 자 이를 통해서 알파 베타라는 근을 가지면 그 2차 방정식은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한글로 쓰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 거기에 x를 곱한 거고 플러스 두 근의 곱 그게 상수항이 오는 이런 방식으로 2차 방정식이 작성이 되며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근과 계수 관계는 이 식을 양변 a로 나누면 얘도 이제 a로 나누는 거죠. 좌우를 비교하기 위해서. 그럼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가 되고 여기 있는 2차 방정식과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은 결과적으로 서로 같은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좌우를 비교하다 보니 여기 있는 1차 함계수인 알파 플러스 베타의 음수를 절로 넘기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상수항인 알파 베타를 여기 있는 상수랑 비교해보면 a분의 c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2차 방정식을 이제 작성하는 이런 방식까지도 같이 익힐 수 있는 그런 증명법이기 때문에 좀 전에 설명한 거 근이 알파 베타일 때 이거는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가 되죠. 그럼 저 2차식은 이렇게 인수분해 돼요. x-알파, x-베타. 근데 a가 왜 붙어 있냐면 제곱의 개수가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면 제곱의 개수가 1이면 사실 붙일 필요 없겠죠. 근데 제곱의 개수가 1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될 때는 저렇게 쓴다라는 건데 이건 이렇게 쓴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해요.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있죠? 그럼 인수분해를 이 두 근을 가지고 그 2차식을 인수분해할 때 2차 함계수를 써주고 x-근 이런 느낌으로 2차식이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이러다 보면 이거를 배우잖아요? 그럼 어디까지 알게 되냐면, 그럼 선생님, 만약 근이 내가 뭔지를 알게 되면, 그 는영 좌변에 있는 2차식을 항상 인수분해하는 방식도 알 수 있겠죠? 이런 건 굉장히 쉽죠?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해보면, x는 1 또는 2가 나올 겁니다. 그럼 x가 1 또는 2가 나왔으므로 이걸 토대로 저 2차식은 x-근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근데 얘는 어떻게 보통 이걸 인수분해하라 그러면 좌변식을 인수분해하시오. 그러면 는영만 빼고 만약 문제가 이게 2차 방정식이 아니고 그냥 2차식이었어요.
이 2차식을 인수분해 하시고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인수분해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에 굳이 2차 방정식을 이용하진 않죠. 이건 이거대로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여기 x, 여기 x. 곱해서 1, 더해서 3이 되는 숫자는, 마이너스 3이 되는 숫자는 둘 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 이런 방식을 쓰지 굳이 근을 구해서 이렇게 거쳐가지는 않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런 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그래서 능력을 빼요. 다음 좌변식을 인수분해 하시오. 그러면 이게 인수분해 되나요? 곱해서 마이너스 1, 더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숫자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인수분해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좀 전에 이 방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위에 이 방식을. 마치 이게 어차피 우리는 2차식을 인수분해하겠는 거긴 한데 필요에 따라서 능력을 만든 다음에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한다는 얘기죠. x는 2분의 근의 공식에 집어넣는 거예요. 마이너스 b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 9 마이너스 4ac 이렇게. 그럼 얘는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5 이렇게 두 개의 근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얘는 분명히 이러한 근을 가지려면 이 방식대로 인수분해 돼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x 마이너스 근 하나가 뭐냐면 2분의 3 플러스 루트 15 나머지 x 마이너스 근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15 13 미안합니다. 9 더하기 4가 13이죠. 이 멍청아. 뭐라고? 맞는 말이라고? 네? 맞는 말이라고? 몰랐다고. 몰랐다고? 너나 나나 둘 다 멍청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야 근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나중에 능력만 지워버리면 돼요. 우리는 2차 방정식을 풀려고 했던 게 아니고 저 2차식을 인수분해 하려고 했던 거니까 그래서 능력만 싹 지워버리면 여기는 2차식은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앞으로 근이 나오면 그 2차식은 x-근, x-근의 형태로 인수분해 된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그렇게 인수분해 하다 보면 기존에 우리가 인수분해 못했던 부분까지도 2차 방정식의 해를 통해서 근을 통해서 2차식을 인수분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되겠죠? 앞쪽에서 했던 거니까. 만약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가지면 x-알파, x-베타로 인수분해 되고 이걸 분배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합 x 플러스 2분의 곱은 0 이렇게 인수분해 될 것이고 합이 p고 곱이 q인 2차식을 작성하려면 다음처럼 똑같아 말이죠. 알파 플러스 베타에 p, 알파 베타에 q를 대입했을 뿐이지 위아래 내용은 동일한데 왜 굳이 밑에 걸 또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항상 이렇게 두 근이 주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고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으로 값이 주어질 때도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합곱을 이용해서 2차식을 작성하려면 저런 꼴인데 뭐 결국은 위아래 같은 꼴이죠. 크게 뭐 차이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연습 문제를 해봅시다. 그러면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로 할 때 다음 식의 값을 계산하시오. 이건 아무래도 직접 근을 구하라는 문제는 아닌 것 같죠? 왜냐면 대부분 다 보면 합곱에 관련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합곱,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 1분의 b, 4, 알파 베타, a분의 c, 이렇게, 마이너스 3. 자, 요거를 통해서 밑에 있는 문제들을 푸는 것 같아요. 그럼 1번 같은 케이스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알지 못하잖아요. 합곱을 아니까.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 합과 곱을 이용하려면 곱셈공식 변형.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이거 다 대입한다. 4의 제곱, 16.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플러스 6, 22. 이다. 2번. 이것도 곱셈공식 변형이죠. 고등학교 때 넘어와서 배웠던 3차식에 대한 곱셈공식 변형. 3차 떼고 알파 플러스 베타. 세제곱. 플러스 다음에 마이너스 붙고 3 내려오고 앞뒤양 곱해주고 앞에 있는 괄호 다시 한번 써주고. 이런 느낌이었죠. 4의 세제곱. 64.
마이너스 3 곱하기 알파 베타. 마이너스 3 곱하기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4. 그럼 64 플러스 36. 100. 3번. 자, 이 3번이 문제입니다. 알파 5제곱 더하기 베타 5제곱. 이 공식은 따로 책이 없다고 그랬죠. 이거는 무조건 2차와 3차를 때려 박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에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을 곱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곱하다 보면 좌우가 똑같지 않은 이유가 오른쪽을 분배하다 보면 왼쪽에 없는 항들이 있어요. 그 항을 빼줘야 되는 거죠. 어떤 게 없냐면 얘는 있습니다. 알파 5제곱 베타 5제곱 아니, 알파 제곱 알파 세제곱 하면 알파 5제곱이 되니까. 근데 얘가 없는 항이죠. 마이너스 알파 제곱 베타 세제곱. 얘도 없는 항이에요. 빼줘야 돼요.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베타 제곱. 얘는 있는 항이죠. 얘는 뭐 뺄 필요 없어요. 원래 있던 항이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좌변식은 우변과 같다는 건데 우변식에서 여기를 조금 변형해 봅시다. 이 부분을 마이너스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을 뺄 수 있어요. 빼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남습니다. 자,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답을 구할 수 있죠. 여기 있는 이 앞쪽에 있는 괄호는 1번의 답이었죠.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22 곱하기 밑에 있는 거는 2번의 답이었었어요. 100 마이너스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알파 베타의 전체 제곱과 같죠. 지수 법칙이죠. 그럼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4. 얘는 2200에서 36을 빼는 거네요. 그러면 2164 이렇게 되겠죠. 4번은 필기하세요. 4번은 앞쪽에 잠깐 앞쪽 페이지 있죠. 여기 근과 괴수관계 여기 이 페이지. 여기 보면 합과 곱은 나와 있죠. 그것도 하나 더. 남들은 근과 괴수관계를 2개의 공식만 외우는데 이렇게 2개만 외우죠. 우리는 거기다가 추가로 하나 더 외웁니다. 네. 하나 더 외웁니다. 뭐를 외우냐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 이걸 한글로 표현하면 얘는 두 근의 합을 계산한 거죠. 얘는 두 근의 곱을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얘는 뭘 계산한 거냐면 두 근의 차를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고난도 문제나 문제가 살짝만 변형이 되면 굉장히 생각보다 자주 나오는데 일반 교재에서는 이거 정리를 안 해놔요. 근데 우리는 따로 외웁니다. 따로. 그럼 답은 뭡니까? 그러면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공식이에요. 그럼 좀 줄였으면 절대값 a분의 루트 d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선생님 만약에 제가 모든 교재마다 이건 다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뭐 어쨌든 계속 본의 아니게 자꾸 보게 되고 연습하게 되는데 얘네들만큼 엄청 자주 나오지는 않다 보니까 그 책에도 써있지도 않고 여러분 필기는 해놨지만 이 필기한 페이지를 펴지 않는 이상은 사실 가끔 까먹을 때도 있어요. 그럼 까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때는 이걸 이용하셔야 돼요. 곱셈공식 변형해 보면 플러스 3에 마이너스 붙고 4알파 베타 이 공식 있죠. 이거에다가 얘랑을 각자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합니다. 대입해서 나중에 제곱을 넘겨서 계산하게 되면 이제 이 위에는 이 내용이 나와요. 근데 네, 숫자가 쉬우면 뭐 이것도 뭐 엄청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을 텐데 이 계수가 만약 문자로도 박혀서 나오는 순간부터는 이거 푸는 순간에 이제 짜증이 이제 밀려올 겁니다. 그래서 위로
위에 있는 저걸 우리는 따로 기억한다. 자, 기억한다. 자, 그러면 내용은 지우고요. 4번을 푼다. 두근의 차를 말한다. 두근을 뺀 다음에 사실인데 두근을 빼면 누가 더 큰지 누가 작은지를 몰라서 이게 양이 될 수도 있고 음이 될 수 있는데 절대값을 씌웠다는 얘기는 두근의 차를 계산하는 것이다. 두근의 차 구하는 공식은 절대값 A분의 절대값 1분의 생략. 그럼 루트 D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는 짝수라고 해서 짝수 판별 쓰시면 안 됩니다. 짝수 판별을 썼던 이유는 양영음의 구분이 차이가 없기 때문에 4로 나눠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계산을 좀 빨리 하고 좀 숫자를 떨어뜨린 다음에 쉬운 계산을 하려고 하는 것뿐이고 얘는 정확한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괜히 여기 있는 x에게서 짝수니까 그럼 짝수의 판별식을 써야지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냥 원래 공식대로 써야 돼요. b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이렇게. 그럼 얘는 16, 얘는 12 합치면 28 2루트 7 이렇게 되겠죠. 근데 말했잖아. 만약에 기억이 안 났어. 그러면 이 방법을 해야 된다고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한 거와 같다. 이 숫자를 대입한다. 4의 제곱 16 이거 대입한다. 플러스 12 28 따라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28이므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8 2루트 7이 된다. 근데 여기다 이제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그때는 음수는 없어지고 양수 2루트 7이 나오겠죠. 숫자는 할만해요. 근데 선생님 굳이 외우라는 이유가 있다는 걸 꼭 알아두셔야 돼. 내가 외우라고 하면 이유가 다 있는 거야. 나중에 문자 막혀 나오면 이제 이 짓거리 하다 보면 머리가 이제 쪼개질 때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저건 필히 저 4번 같은 케이스는 근과 계수의 관계 공식 중에 꼭 외워야 될 공식 중에 하나라는 걸 명심하시고. 자, 5번은요. 뭐죠? 자, 5번은요. 마땅히 이 상태로는 지금 마땅히 할 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뭐 하냐면 분배합니다. 알파 베타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3알파 제곱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베타 제곱 마이너스 3 빼내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분배하면 플러스 9 알파 베타. 아까 여기 있는 게 1번 답이었죠? 이제 하나씩 갖다 끼시면 됩니다. 5번은 그렇게 풀렸고 6번은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 통분 알파 베타 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러네요. 숫자 집어넣죠? 마이너스 3분의 4 그렇게 되겠네요. 뭐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푸는 거죠 원래. 근데 우리가 배운 걸 이용해 보면 배운 거를 한번 연습하는 거니까요. 저번에 이런 거 했었죠. 이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이 알파와 베타였을 때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근으로 하는 2차 식을 작성하시고 그러면 거꾸로 배워야 되죠. 이렇게. 그럼 이 두 근의 합을 계산하시고 그러면 이 식에서 본다면 마이너스 2차항 계수분의 상수항, 아니 1차항 이렇게 될 테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마치 여기서는 마치 뭐처럼 보냐면 이렇게 계산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렇게 계산한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4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3분의 4 배운 걸 이용해보면 저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뭐 굳이 6번 같은 문제를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배운 걸 연습, 복습, 접목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7번은 어떻게 됩니까? 역시 통분이죠. 위아래 약분이 안 되니까요. 그럼 얘는 알파 제곱, 베타 제곱으로 통분해야 되겠죠? 그럼 얘는 알파 제곱을 곱해야 되고 알파 제곱 곱하고 얘는 베타 제곱 곱하고 베타 제곱 곱하고
그럼 얘는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 알파 베타의 전체 제곱분의 이게 아까 2번 답이었나요? 네, 2번의 답.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을 만족하는 상수 m의 값을 계산하시오. 자,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3일 때 상수 m의 값을 계산하시오. 이건 아마 문제 구성상 1번에서 상수를 여기서 계산할 때 상수보다는 유리수라고 썼어야 좀 더 정확한 표현인데,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3, 그럼 나머지 한근은 1 마이너스 루트 3. 지금 이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는 풀라는 거긴 해요. 그래서 저게 상수보다는 유리수가 좀 더 적절한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배운 대로 두 근의 합 1 플러스 루트 3, 1 마이너스 루트 3.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랑 같다. 마이너스 a분의 b랑 같다. 2m과 같다. 얘 계산하면 2가 되죠. 2m이 2니까 m의 값은 1. 이렇게 쓰겠다는 거죠. 뭐 곱까지는 계산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문제가인데, 아니에요.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타거나 좀 정리가 잘못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 1 플러스 루트 3이 한 근이고, 1 마이너스 루트 3이 한 근이라면, 그죠? 두 근을 곱한 값이 상수항 2가 나와야 되죠? 근데 두 근을 곱하면 2가 안 나와요.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쟤랑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대입하셔야 되죠. 이럴 때는 대입하셔야 됩니다. 아까처럼 유리수 m의 값, 그러면 아까 근과 계수 관계를 쓰시면 돼요. 왜냐면 유리수의 계수가 유리수일 때는 근이 켤레 무리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풀면 되는데 이거는 지금 그렇게 안 돼 있는 꼴이기 때문에 직접 대입해서 그러면 1 플러스 루트 3의 제곱 마이너스 2m 곱하기 1 플러스 루트 3 플러스 2는 0. 이제 분배합니다. 이거는 이제 유리수 부분만 계산해 보면 4 나올 테고 플러스 2 루트 3 나올 테고 여기 분배하면 마이너스 2m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 2 루트 3m이 나오고 플러스 2는 0 이렇게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하냐면 중3 때 배웠던 루트 있는 것과 루트 없는 것을 분리했습니다. 그럼 루트가 있는 것 여기 루트 여기 루트 없는 것 여기 4 여기 마이너스 2m 여기 플러스 2 루트가 있는 것 루트 3 빼면 2 마이너스 루트 3 빼면 마이너스 2m 따라서 m의 값은 1